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좀 우중충합니다. 비가 올라는가 봐요. 그래도 일신 후 일신 약속한 대로 또 자전거 끌고 나갑니다. 근데 여기 그 자전거길 곧 내려가는 입구에 보면 이 은행나무가 쫙 또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도 청소가 안 됐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쌓였어요. 그리고 그 은행나무 밑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보면 앞유리가 전부 다 노란 은행잎으로 쫙 덮었어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생각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딱 보면서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 좀 일주일 동안 휴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또 그리고 자전거 쫙 타면서 한 600-700m 정도 될 거예요. 그 좌측과 우측에 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이 억새죠, 억새. 억새풀이 한 3m 정도 돼요, 높이가. 근데 거기를 쫙 자전거를 타지 않고 걸어서 쫙 지나갑니다. 뭐 영화배우 같아요. 또 병이 도졌다고요? 영화배우 같아요. 쫙. 너무 멋있어요. 그걸 두 군데 멋있는 장면을 한번 가슴에 담아왔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굉장히 이렇게 좋은 그런 장면을 가슴에 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슴 아픈 사연도 있습니다. 돌연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질병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떤 수술과 약물에 관한 내용들이 위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급성병은 서양의학의 힘을 빌려도 좋아요. 그러나 만성병은 약을 빌려 서양의학의 힘을 빌려서 완치는 안 됩니다. 어쩌면 동양의학과 민중의술의 힘을 빌리는 게 더 좋을지 모릅니다. 왜?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이런 거는 동양의학이나 민중의술 쪽으로 어떤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앞으로 의학, 국민 건강을 위해서 연구되어야 할, 집중 연구되어야 할 분야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돌연사를 부르는 관상동맥 질환, 생활습관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돌연사,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죠. 먼저 간다고 잘했으란 얘기도 없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죽을 바에야 돈 많이 빌려놓고 죽으라 이게요. 또 그리고 반드시 죽기 전에는 빌려준 돈은 반드시 치부책에 적어놓고 법무사에 공증까지 받아놔라. 근데 이런 얘기, 웃기는 얘기도 합니다. 이 돌연사 원인 중에 약 80%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관상동맥인 게 뭐냐 이게? 심장이 지속적으로 박동을 해서 피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소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는 이 불과 3mm, 직경이 3mm의 아주 가는 이 동맥 혈관, 이게 관상동맥 혈관입니다.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죽상동맥경화 진행돼 동맥 내강이 좁아져요. 즉 동맥 혈관 안쪽이 뭐가 쌓이는 거야. 어쨌든 죽처럼 이렇게 곤죽처럼 이렇게 쌓이는 거야. 뭐가 노폐물이 자꾸만 쌓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막아버리면 심장마비. 아시겠어요? 그 서서히 좁아지는 현상을 관상동맥 이 질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죽상동맥 이 위험인자, 죽상동맥경화의 위험인자는 뭐냐? 나이가 40, 50대 되면 이런 위험인자가 있다. 즉 40, 50대가 되면 혈전이 많이 쌓인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가족력 아니에요. 부모가 심혈관 질환이 있다 해서 나도 심혈관 질환이 있다. 그건 아니고 같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다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가졌다면 그런 가족력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
좀 줄이라 이게. 중성지방 같은 거 줄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혈액순환을 장애하게, 혈액순환 장애 요인들이기 때문에 피가 잘 안 흐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심장이 힘들어서 결국은 심장마비, 돌연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의 전조 증상들을 보면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협심증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 또 불안정 협심증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심근경색, 그 다음에 그냥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냥 급사,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의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혈관 내강이 50에서 70%가 좁아질 때까지 증상이 없기 때문에 협심증이 생겼다고 하면,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벌써 혈관이 50에서 70%는 막혔다는 거예요.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관상동맥 협착으로 발생하는 가슴 통증을 우리는 협심증이라고 그래요. 새벽에 더 심해집니다. 저체온증이 오는 새벽에 훨씬 더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활동할 때 발생하는 가슴뼈 아래쪽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누르는 것 같은 압박감, 그 다음에 왼쪽 어깨의 통증이 자꾸만 이 퍼져나가는 방사통이 있는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내에 있던 죽상반, 끈적끈적한 죽 같은 것들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압력을 받아 터져버리면 혈관 내벽에, 혈관 내 쪽에 뭐가 생기냐? 그게 혈전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혈관 내에는 피만 흘러야지 그 외에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돼요. 울퉁불퉁해도 안 되고 그냥 쭉쭉 나가야 돼요. 그래서 혈전이 관상동맥을 완전히 막아버려서 혈액이 차단되는 거, 이걸 급성 심근경색, 심장마비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가슴 통증, 압박감, 막 뭐가 누르는 것 같이 이런 극통이 있으면 그건 급성 심근경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병원에 119 바로 가야 돼요. 또 심한 경우에는 혈압이 쭉쭉 떨어집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럼증, 구토, 또 의식 저하도 또 생겨요. 또 심장마비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극통, 이 가슴이 아픈 극통이 생긴다면 그냥 우물쭈물하지 말고 119 바로 부르세요. 그래서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치료는 심장 근육으로 이렇게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서 이런 협심증이나 이런 게 발생했거나 또 장기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어떤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이제 서양의학적으로 치료를 하죠. 예. 관상동맥 중재 시술, 우리가 얘기하는 스텐트 끼는 거예요. 스텐트 박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해서 시술이나 수술을 했다고 해서 치료가 다 끝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병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압을 관리해야 되고 당뇨를 관리해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혈중 콜레스테롤, 이걸 좀 조절할 수 있도록 꾸준히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돌연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나는 이상 없겠다, 돌연사 걱정 없겠다라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떠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식구들은 숨이 탁 막힙니다. 죄 짓는 거예요.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심장마비, 돌연사, 그 다음에 이 심혈관 질환들은 음양오행상의 화, 심장 기능 저하로 나타납니다.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은 뭐냐? 이건 물과 불의 관계입니다. 동양의학적으로. 아시겠어요? 심장은 불이고 물은 콩팥이에요. 콩팥과 심장과의 기능에 부조합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능이 서로 조화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기능이 어떤 문제가 생긴 사람은 콩팥도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 장애. 혈액이 왜 안 도냐 이게야. 그것은 혈액이 끈적해 점조도가 높다, 이 혈전 찌꺼기가 많다, 혈관 수축과 이완이 안 된다. 이건 간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심장마비, 돌연사,
그 다음에 심내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콩팥 기능 저하, 그 다음에 간 기능 저하, 심장 기능 저하, 세 개가 반드시 같이 쫓아다니게. 아시십니까? 그 다음에 동맥경화, 죽상동맥경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수분이 부족해요. 혈액 내에 수분이 부족해서 수분 조절 기능이 떨어져요. 이건 콩팥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몸이 차가워요. 혈액순환장애, 몸이 차가워. 이런 것도 심장마비의 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 죽상동맥경화, 또 관상동맥질환이라고 해서 생활습관 개선,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개선할 때 이 돌연사를 예방할 수 있는 거지, 무슨 협심증 약 하나 먹고 스텐트 박았다고 해서 돌연사를 예방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혈액 순환을 관여하는 장기예요. 그러면 혈액 관련된 얘기하면 원료가 좋아야 돼. 이건 비위장이 관련돼 있어. 생산은 콩팥이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운용은 심장이 하고 있어. 그 다음에 혈관의 이 수축과 이거는 간이 관련돼 있어요. 또 산소가 있어야 몸이 따뜻해지. 그럼 오장육부가 다 관련돼 있다는 거냐. 오장육부의 조화와 균형이 깨졌을 때 심장마비가 나타나. 오죽하면 갑자기 죽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단일 질환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하냐? 예방의 중점. 식습관을 개선으로 혈관 내의 어떤 찌꺼기, 혈전을 최소화하자 이게요. 그게 가장 좋은 게 생식이야. 미안한 얘기지만 생식과 자연식이에요. 그러면 나쁜 음식은 또 뭐야? 혈전이 생성하는 가장 나쁜 거,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약.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잉여 영양제들, 자기 몸에 맞지도 않는 누가 좋다고 해서 먹는 잉여 영양제도 전부 다 혈전으로 이렇게 남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번에 혈전 생성 요인들을 유튜브에 올린 거 있어요. 그리고 짠맛을 먹어서 체내 수분량을 보충하자 이 말이에요. 소금이 우리 몸속에 약 20%의 수분을 머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꾸준한 운동으로 정상 체온을 유지할, 투한 조절, 발을 따뜻하게 하라. 이런 심장마비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수족냉증이 기본적으로 따라와. 혈관 수축의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크게 작용되는 게 스트레스야. 스트레스는 신장과 간 기능을 망가뜨려. 그러면 또 역시 신장과 간이야. 그 중에 마음을 너그럽게 좀 가지라 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세로토닌과 도파민, 좋은 이런 호르몬이 나와서 몸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돼. 그러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넓게 가지면 그 요인 중에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려니 하는 마음을 가진 이유는 자율신경계를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율신경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이 어떠한 상태를 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그게 자율신경계야. 그걸 누가 관여해? 콩팥이 관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돌연사에서 죽어버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하나씩 둘씩 고쳐가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민중의술적으로 내가 얘기해요. 맨발로 걸어라. 내도 오늘도 한 40분을 걸었어요. 맨발로 걷는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그 수없이 많은 운동하는 사람 중에 맨발로 걷는 사람 나 하나야. 그리고 무릎 꿇고 엉덩이를 좌우측으로 저녁에 잘 때 움직이라. 저녁에 저체온증이 오기 때문에 무릎 꿇고 앉아서 엉덩이를 좌우측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게 비위장, 간장, 담낭, 그 다음에 신장, 방광, 그 다음에 종아리를 흔들리기 때문에 이게 심장 기능이 좋아져요. 그러면 지금 여기 문제되는 것들을 전부 다 건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리고 자는 거야. 그 다음에 혈전 찌꺼기는 부항사일로 뽑으라 이 말이야. 독일에서 헌혈료 뽑으래. 그러면 전부 다 그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게 전부 내려와. 혈압도 내려오고. 그래서 독일은 헌혈요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서양의학, 때로는 동양의학, 때로는 민족의학을 병행해서 고치라 이 말이야. 어떤 하나에 집중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내가. 에? 어제 얘기했잖아. 한 가지 의학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 치료할 때는 세 가지, 서양의학, 동양의학 어떤 걸 하든지 고치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미리미리 예방합시다. 화이팅!